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시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분 잘 유지해주면서 오후장도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7% 정도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반가운 업종을 보자면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순환매가 돌고 있고 또 그 안에서 한동안 주춤했었던 철강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 속에서 내가 가진 종목만 가지 않는 것 같다. 또 업종들 찾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종목 고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오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고요. 금일공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1시간 동안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위원님 소개해 드릴게요.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정재훈 위원님 굉장히 인기 많으신데요. 오늘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장이 끝난 이후나 평소에도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 가능한 곳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면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 시각의 자세한 시황을요.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 상승불 유지해주길 바라면서요. 이 시간 자세한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의 지수부터 보시죠. 코스피 전일 낙폭 보였는데요. 오늘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0.74% 오른 3,26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시죠. 코스피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 전환했네요. 97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2,986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3,28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장중에 저점을 딛고 현재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0.18% 오른 1,01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204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269억 원, 외국인은 1,87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에서 5위 종목 현재 혼조 양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현재 낙폭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두 AR 커머스 스타트업인 리코렌스에 신규 투자를 했다라고 오늘 밝혀왔는데요. 주가는 상반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롤 e스포츠의 한국 프로리그를 주최하는 롤 챔피언스 코리아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서 웹툰과 웹소설의 주 구독자층인 글로벌 MZ세대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카카오 현재 2.58% 오른 1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베이 코리아 인수는 신세계그룹이 단독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1, 3위 업체 간의 인수 합병으로 향후 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가 네이버에겐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 현재 1.13% 내린 39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보시죠. 혼조 양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여수 제2NCC가 이번 주에 가동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석유화학의 영향력 강화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LG화학 현재 2.55% 오른 8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의 로봇 전문 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작업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로봇 기술을 물류와 자율주행 또 도심 항공교통 분야까지 접목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차 현재 3%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2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에서 5위 종목 현재 셀트리온 제약과 펄어비스만이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발행하는 회사체의 신용 등급을 A로 평가하고 안전적 등급을 신규 부여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달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체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펄어비스 현재 0.31% 오른 6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연일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9거래일 만에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1.87% 내린 20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도 보시죠. CJ-ENM과 SK머티리얼즈만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CJ-ENM 0.98% 오른 17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젠이 진단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의 검체 채취부터 PCR 검사까지 원하는 곳에서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는 검사실 선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주가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3.48% 내린 7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해서 SNNC 라빌린과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장중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0.13% 내린 7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까지 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려야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직접 전화 주시면요.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서 대화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가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보내주셨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46,000원이고 비중이 20%입니다. 자, 46,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매수를 굉장히 저점에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익도 정말 많이 나셨는데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되셔서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68,000원 정도고 어제 7만 원 넘었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잘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잘 버티셨어요. 사실 되게 팔고 싶었을 건데 IT 소재 쪽의 종목이에요. 지금 월봉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 이 자리대가 지금 매물 구간이에요. 매물 구간에 지집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좀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 비중이면 뭐 지금의 조정은 뭐 더 가기 위한 그런 조정으로 좀 보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치가 도달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인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IT 쪽 섹터 올해 기준으로만 보면 최고 실적이에요. 최고 실적인 그런 상황들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이 자리대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결국은 앞자리 숫자가 어제 잠깐 좀 바뀌었었죠. 그러다 다시 또 내려왔는데 고점 기준으로 해서 앞자리 숫자 한번 더 바뀔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싸게 잘 사셨으니까. 만약에 위에서 사셨으면 대응하셔야 돼요.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좀 더 보유해보자. 목표가는 8만 원대 그렇게 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잘 버텨오셨고 수익도 많이 내셨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8만 원대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전화 상담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이아를 10만 5천 원에 5% 들고 있는데 궁금 쪽이 좀 상담 좀 드리고 싶어서요. 네, 현대위아 진짜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매수가가 10만 5천 원이면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저기 한참 돼서 석 달 넘었어요. 1월, 2월쯤에 아마 매수를 네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후로 또 그때부터 오래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지금 네. 거의 본전 가까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세요. 네, 5%예요. 10만 5천 원에. 왜 지금 전화했어요? 몰라. 어떻게 네? 됐어요. 왜 지금 전화했어요? 더 사야지. 지금 더 들어가면 안 될까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왜 지금 전화 주셨냐고요. 8만 원 밑에도 있었고 7만 원대도 있었는데. 네. 저번에 어떤 분이 상담 나가는 걸 들었더니요. 또 빠진다 그래서 그냥
아유, 그럴란가 보다. 이러고 전화를 또 못 드렸어요. 단가도 못 맞추고. 그건 그거고요. 맞죠. 네. 그건 그거고. 네.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예요, 어머니. 네. 그죠? 네. 이거 갖고 가셔도 돼요. 갖고 가는데 좀 단가 더 맞추면 안 될까요? 지금이라도? 지금 어머니 10만 5천 원인데 뭐 단가를 뭐 어떻게 낮춰? 더 들어가는 거죠, 뭐. 좀 기다리셨다가 조정 받으면 네. 거래량 이거 넘어갈 거예요. 아유, 고점 1월 달에 넘어갈까요? 고점은 넘어갈 건데요. 네. 이게 싸게 사시는 게 더 좋잖아요, 어머니. 네. 근데 만약에 이거 더 갈 것 같아 그 생각을 하고서 여기서 더 확 샀는데 네. 이게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해서 빠지면 8만 원대까지 빠지면 어휴, 안 그때 돼. 또 속상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네. 이게 11만 전고점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가 될 거예요. 네. 만약에 뭐 조정을 받게 되면 뭐 9만 원대 초반 자리대 네. 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생겨서 뭐 그렇게 밀리면 네. 그때 조금 분할로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고요. 네. 단기로 보지 마세요, 어머니 이거. 네. 이거 단기로 보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셔가지고요. 네. 어머니 얼마에 파실 생각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냥 사고 딱 저기 물려가 내리빠리가 손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에 매도해야지 그 생각조차도 못했네. 원금만 오면 빼야지는 생각은 가졌어요. 그냥 갖고 계시다가요. 네. 10만 5천 원이니까 한 40% 정도 수익 나면 그때 좀 파세요. 40분에. 이번에 정보 좀 뚫을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요번에요? 네. 모양새는 괜찮죠, 어머니. 네. 괜찮은데 네.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지 마세요, 어머니. 그래서 그럴까봐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네. 9만 원 초반 정도 때 내려오면 그때 비중을 조금씩 늘리세요, 더 괜찮으니까. 네. 네. 아시겠죠? 아유, 네. 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더 큰 수익 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40% 정도 목표가 더 높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보유하고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전화 상담 가능한 곳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영진약품이요. 영진약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한 7,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7,500원이요. 네네. 비중은요? 한 10% 정도 돼요. 비중 10%요. 일단은 뭐 이쪽 업종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으니까 지금 네. 7,500원 정도의 손해도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손절해야 네네. 될까 고민이실까요? 손절해야 될지 지금 다시 잡을지 또 어느 정도에 밑에 내려오면 잡아야 될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추가 매수 전략도 궁금하시고 위원님이 네네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영진약품 이게 작년에 사신 거네요? 네네. 작년에 서 최근에 좀 추매 좀 하셨고? 어? 네. 단기로 일단 보셨던 거잖아요. 그죠? 네. 단기로 봤는데 단기의 방향이 아래 방향으로 가게 되면 따라서 같이 매도를 하셔야 돼요, 어머니. 이거 손해가 나가지고 이거 더 빠질 수 있어요. 얼마까지 내려올까요? 빠지면요? 네. 5천 원 더 깰 수 있어 보이는데요.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거. 그럼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에서 해야 돼요? 추가 매수를 어머니 이거 무조건 빠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는 아니에요, 어머니. 네. 그럼 어머니 이 종목을 왜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어요? 작년에 한번 잘 갈 때 못 사가지고. 네. 그냥 주가만 보고 잘 갔는데 못 가서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사면 되겠다 싶어서 네네네. 사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주가가 빠지면 이거 빠지겠구나 해서 매도를 하셔야죠. 이 친구가 실적이 나와요, 어머니? 실적은 좀 안 좋더라고요. 실적 안 나와요? 네. 이 회사가 뭐 어떤 임상을 하고 있고 그런 건 아세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안 해요. 오로지 차트만 보고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죠. 계속 그렇게 주식하시면 올해 더 힘들 거예요. 네. 여름에도 힘들고 가을에도 힘들고 겨울에도 힘들 거예요, 어머니. 네. 그건 기억을 하시고요. 네. 지금 비중이 10%예요. 네. 저는 추가 매수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세요, 어머니. 그냥 기다리는 게 더 낫고요.
네. 반등 나와도 네. 뭐 한 7천 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제약 바이오 섹터는요, 어머니 되게 길게 네. 봐야 돼요. 아. 그리고 올라갈 때 제약 바이오 섹터는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나마 이 기업이 메리트가 있는 거 KTNG가 인수한 거. 네. KTNG가 인수했다라는 얘기는 KTNG에서 뭔가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다각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결과물이 없어요. 2019년도에 100억 정도 이익을 내고 난 이후에 계속 적자예요, 어머니. 네. 그러면 뭔가 이 부분에서 재료라든가 이슈가 있어야지만 흐름들이 나오겠죠? 네. 이게 아토피 치료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임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토피 치료제 아이들한테 많이 나오죠, 그죠? 네네. 뭐 수출도 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이슈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모르겠지만 일단은 KTNG라는 그 부분들을 믿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추가 매수는 반대입니다, 어머니. 그냥 그 종목 이렇게 10% 있는 것만 가지고 가시고 네. 매수가 부분 때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여요. 그럼 아, 그때 판단을 하세요, 어머님이. 더 올라갈 것 같은가 아니면 여기서 정리할까 그걸 고민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밑에 어느 정도에서 다시 또 추매를 할 수 있는지. 추매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자꾸 왜 아.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죠? 추매를 하게 되면 어머니 손절 못 하잖아요. 계속 무한무탁하게 하실 거예요, 계속? 어머니 이거 5,000원짜리 안 떼면 4,000원짜리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어머니 대응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거 사서 물릴 바엔 차라리 다른 자동차 종목이나 지주사 사갖고 갖고 있어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나아. 어머님 계속 이런 식으로 주식하시면 그 돈 다 까요. 한라홀딩스 이런 거나 사갖고 그냥 묻어놔요. 아시겠어요, 한라? 어머니? 네. 네. 성토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무래도 손실이 더 나면 너무 위험해지니까 추가 매수 안 된다라고 계속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손절하시기에도 조금 더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하시도록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신성희 엔지입니다. 신성이 엔지 매수가 예, 비중이 어떻게 3,100. 될까요? 3,155원에 10%입니다. 3,155원의 10% 비중이고요. 지금 좀 답답하시겠어요? 횡보하고 있는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거에 한 5개월, 6개월 됐는가 모르겠네요. 거의 반년 정도 되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성희 엔지를 3,1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3,155원? 예. 짧게 보셨어요? 아니면 길게 보셨어요? 저는 좀 길게 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이 친구가 이게 작년 하반기에 크게 올랐어요. 예. 올라간 아마 이유는 이게 알고 계시고요. 1월달, 2월달쯤 매수했는가 잘 모르겠네요. 응? 1월, 2월에 매수했는가. 자, 일단 작년에 예. 많이 올랐어요, 어머니. 그죠? 예. 작년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 친구가 가격 조정은 얼추 된 것 같아요. 예. 그럼 얘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어떤 걸 가지고 움직일까, 혹은 실적이 좋아질까, 성장을 할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10%밖에 안 되니까 혹시 추매도 가능한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라. 어머니 손절하실 수 있어요? 손절요? 아니요, 저는 손절 안 하고 그냥 들고 갈 겁니다. 실적이 안 좋아요,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고 싶어요? 아, 이게 실적이 안 좋아서 못 올라갑니까? 원래? 제가 일 다닌다고 이걸 좀 보질 못했어요. 어머니 이게 거의 반년 가까이 되셨는데 예, 그 정도 갖고 있었어요. 이 회사가 실적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알고 계세요, 어머니 혹시? 예,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뭐 풍력 일단 그쪽 쪽으로 안 합니까? 태양광 쪽 사업하고 있어요.
에너지 쪽 뭐 이쪽 쪽으로요. 근데 일단 뭐 플랜트 쪽 사업도 하고 있고 태양광 쪽 패널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 쪽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예. 이슈가 되면서 작년 하반기에 상승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친구 이 신성이의 이제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상당히 좀 좋아요. 예. 만약에 이 친구가 성장을 해 나간다면 그게 아마 축으로 돼서 성장을 해 나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주식은 근데 이게 무조건 손절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계속 가져갈 수는 없어요. 어머니, 몇 년을 예. 고생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저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뭐 하는데 저는 손절 같은 건 아직 잘 안 해봤거든요.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됐어요, 어머니. 근데 예. 올해는 그렇게 안 돼요. 작년 생각으로 올해 주식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예. 올해는 그럼 지금 틀려요. 손절해야 되겠습니까? 올해부터는 틀리고 예. 우선 볼 수 있는 건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보여도 되는데 처음에는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 손절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손절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추매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아, 그래요? 일단 1차적으로 가져가시되 예. 얘는 죽어도 한 3,700원, 3,800원대까지는 갔다가 죽을 거예요. 죽더라도. 아, 지금 여기서 한 3,700원 내지 800원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지겠습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너질 거면 그 정도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오고 나서 시세를 마무리하든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져가시고요. 예. 추가 매수를 해서 만약에 뭐 한다라면 요 저점 자리 때 있어요. 2,600원 자리 때 2,000 얼마요? 2,600원 2,600원까지 내려오겠습니까? 그거 깨면 리스크 관리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신성 이은지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제는 손절을 좀 각오하고 종목 매매를 해야 되는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화약품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6,600원에 비중 30%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14,5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손절해야 되는지 답답하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근데 비슷한 맥락이라면 사실 추매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임상을 얼마만큼 하고 있고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다 그냥 차트 보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그렇게 밸류가 비싸거나 하진 않아요. 동화약품 보면 실적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재무구조 괜찮고요. 주당 자산 가치가 12,000원 정도가 좀 되는데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은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30%면 그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오히려 비중을 더 이쪽에 더 높였다가 빠른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밑으로 빠진다든가 그럴 경우가 생기면 오히려 더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를 추매 없이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2만 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를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할 걸로 차라리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이 만약에 차별화가 나오게 되면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차별화가 나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머무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소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걸로 하고 다른 종목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쪽은 추가 매수보다는 다른 종목 바라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우리 정재훈 위원님이 막 혼내시는 것 같이 느껴지시더라도 혹시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해하시는 분들은요. 꼭 전화 주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 실패 없는 주식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또 하나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익
원익 PN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1,000원이고 비중 10%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뭐 매수가보다는 살짝 위에 있기 때문에 큰 손실은 아니신데요. 그래도 원익 PN이도 기대만큼 상승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원익 P&E가 아마 예전에 P&E 솔루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익그룹에서 인수를 한 그런 기업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2차 전지 장비 쪽 사업을 좀 하고 있죠. 포트폴리오 쪽에 있어서 다각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박스예요. 그러면 요 자리대는 깨지 않는다라는 거를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타이트하게 보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될 거예요. 18,000원대 초반 자리대, 이 자리대는 깨지 않는다고 좀 보여지는데 결국은 박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그 자리대가 약 한 24,000원대 중후반에서 25,000원?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주도를 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후보 업종 중에 하나의 섹터가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로 또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풍산 부탁드립니다. 풍산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43,600원. 43,600원의 비중은요? 30%요. 비중 30%. 풍산 이 종목이 철강 금속 업종인데 지금 하락 이제 49,000원까지 기록을 하고 계속 하락하다가 오늘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옵니다. 손실 네. 중이신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산을 조정을 좀 받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단기로 보셨을 것 같고요. 그죠? 네네. 그러면 단기 평선이 깨지면 손절도 하셔야 돼요, 어머니. 손절이요? 그럼 43,000원에서 뭐 21선이 깨지면 손절을 한다든가 그런 대응 전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상태를 안 할 것 같으면은요, 어머니 네. 올라간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머니. 네. 현대제철이라고 아시죠? 네네. 자, 볼게요, 잠깐만. 현대제철의 월봉 차트예요. 네. 2010년도 때 고점 치고 나서 10년 동안 빠졌죠? 네. 그죠? 네네. 그럼 손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동안 고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네. 요 기억하고 계세요, 어머니? 일단. 그러면 얘가 왜 이걸 계속 빠졌을까? 이게 빠지는 게 왜 빠졌을까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실적이 꺾였어요. 네. 실적이 꺾이면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 풍산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풍산이 많이 올랐어요. 13,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5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올라갔던 이유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원자재 가격 급등 없어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더 오히려 빠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43,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주가는 참 싸요. 이 회사의 주당 자산 가치보다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여전히 그냥 박스인 거고 조정을 받다가 지금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면 아마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일단 한번 덜어줬다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이해가 그래요? 되시겠어요? 네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풍산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전화 상담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네. 궁금하실까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요.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13,000원에요. 20%입니다. 13,000원에 20%.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근데 17,400원대 매도 안 하셨던 걸까요? 네, 네, 매도 안 못했어요. 그때 매도 더 못 갈까 하셨고. 싶어가지고. 네. 네, 날짜도 많이 있어. 이게 지금 뭐 28, 다음 달이면 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팔고 가야 되는지 전문가님한테 여쭙고 싶으네요. 네, 아마 지금 시점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뭐가 있다고요? 그 인프라코가요. 음. 그 인적 분할인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산중공업 뭐 주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래서 7월 20일까지 그 거래가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7월 20일인가 다시 거래가 시작되는 해서 이것을 그 전에 많이 실은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팔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전문가님한테 여쭙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일단 두산인프라코가 최근에 좀 급등을 했어요. 그죠? 네. 두산중공업이랑 같이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네. 두산그룹주들 자체가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네.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 이제 그 SOC 쪽에 투자 확대, 뭐 미국 쪽도 그렇고 한국 쪽도 그렇고 네.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상승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6월 달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가? 요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근데 오늘 올라간 거 보니까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자리대를 넘어갔을 때는 거래량이 마찬가지로 늘어줘야 돼요. 오늘처럼. 네. 근데 만약에 내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만약에 이 정고점 자리대까지 왔는데 거래량이 늘어나지가 않는다. 네. 그럼 거기서 절반 챙기세요. 절반만. 네. 근데 절반- 빠져도 챙기는 거죠? 절반 챙기시고 나머지만 보시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올라가지 않고 많이 빠져요. 네. 그럼 오늘 시가 자리 있죠? 네. 오늘 시가 자리대가 깨져도 챙기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전문가님, 결국은 팔고 가라는 말. 결국은 뭐라고요? 여보세요? 갑자기 전화. 네, 갑자기 전화가 끊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팔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정도로 저희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5,780원에 비중 45%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상담 도와주시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수익이 좀 제법 나셨어요. 비중도 45%를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현대 엔지니어링도 상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플랜트에 대한 부분들, 설비 투자에 대한 이 증가, 뭐 그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절반 정도 챙기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격이 좀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절반 정도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봉이나 월봉을 좀 보게 되면 그래도 매물대를 좀 뚫어놓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일부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는 전략? 뭐 한 3만 원대 중반? 뭐 그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인 흐름들로는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기술적인 흐름상이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욕심을 내보자면 뭐 3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수익은 일정한 부분은 챙겨놓고 보자. 이유는 이격이 좀 벌어지는 그런 단계에 진입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절반 줄이고 절반만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전화 상담 가능한 곳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78%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3,266.2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정도 상승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죠. 분봉상의 흐름을 보셨을 때도 계속 장 초반보다는 오후장 들어서 점점 높여가긴 하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0.7% 안팎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오전 장만에도 매수를 해줬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들이 3,522억 원을 매도하고 기관이 263억 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이 3,532억 원을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빨간색 켜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만이 1.26% 하락하면서 39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6% 상승하면서 15만 8,500원, 지금 카카오 3위의 이름 계속 지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0.13% 상승하면서 딱 지금 8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41% 상승으로 12만 2,500원에 거래되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5% 하락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오늘 2%대 하락입니다. 27만 4,500원에 거래됩니다. LG화학이 오늘 2.68% 상승하면서 요즘에 시세 좋습니다. 84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현대차가 3.43% 상승하면서 24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삼성 SDI가 0.29% 상승하면서 68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1,012.12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0.11%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 강보합권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를 해보시죠. 강보합권 아니고 약보합권, 강보합권을 오고 갑니다. 오전장에 조금 더 약했다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조금씩 더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현재 1,012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약한데요. 개인들은 매수해주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2,233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283억 원, 외국인은 1,895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양상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안에서도 엇갈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79% 하락, 셀트리온 제약은 0.24% 상승, 에코프로비엠이 그동안 많이 상승을 해줬었죠. 오늘은 쉬어갑니다. 22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0.31% 강세, 카카오겐즈는 0.18% 하락합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알테오젠 보합권이고요. CJENM 0.40% 상승하고 SK머티리얼즈 0.25% 상승합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의해서 또 코스닥 시장이 강하면서 진단키트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서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네요. 반면에 또 다른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오늘 시장이었는데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위원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뭐 시장의 흐름들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좀 있었었고 오늘 또 외국인 쪽에 매수가 유입이 좀 들어왔어요. 3,500억대 거래소 매수가 좀 들어와줬는데 베이시스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좋지가 않아요. 일단 비차기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건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시장의 지수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가 뭐 이 근방에서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줘도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진 않을 거고요. 그러면 지수는 그냥 가두리에 좀 갖춰놓는 뭐 그런 사이에서 종목이나 업종별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니까 이게 차별화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만약에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게 되면 좀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슬슬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어닝 시즌이에요. 실적을 좀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밀리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 게 철강이라든가
화학 뭐 이런 쪽에 종목군들이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들 섹터들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올라가게 되면 한 번은 좀 덜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등이 좀 시작이 됐으니까. 2분기는 좀 상당히 좋을 거예요. 실적 자체가 좋을 건데 거기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3분기 때로 좀 넘어가요. 3분기 때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계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여전히 성장 섹터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닝실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이에요. 그 종목군들이 이제 IR 쪽이라든가 탐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 실적을 체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점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닝시즌 쪽에서는 실적이 좀 그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바라보고 성장주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재훈 위원님과 이 장이 끝난 이후에도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마감인바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감된 지수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71% 상승하면서 3,263.88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0.06% 상승하면서 1,011.56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 어제부터 조금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데요. 오늘은 2원 80전 정도 내렸습니다. 1,131원 9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예, 에코프로요. 에코프로고요. 시청자님 예, 예. TV 소리 줄이시고 저희 전화로만 대화하실게요. 아, 네, 잠깐만요.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에코프로? 예, 5만 100원에 10%요. 5만 100원에 10% 비중입니다. 예. 지금 5만 100원에서는 좀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이 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이거 기업 분할할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 예, 예. 다시 거래가 시작됐을 때? 예, 예, 예. 단기적으로 좀 보셨어요? 아니요, 중기로 봤는데 너무 떨어지니까 이거 매도를 해야 될까 어쩔까 지금 고민이 많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어머니. 예, 예. 화면 보이시죠? 예, 예. 이게 월봉 차트예요, 어머니. 월봉 차트. 예, 예. 월봉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죠. 예, 예. 그래서 이걸 넘어가게 되면 처음에 상승한 폭만큼 이렇게 올라가요. 아, 예, 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 그럼 예. 여기가 목표가예요. 그러면 일단 목표가에 도달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데 이번 달에 5개월선이 이탈을 했어요. 그죠? 예, 예. 그럼 조정을 좀 받겠다라는 신호예요, 어머니. 아. 에코프로는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추세 라인대를 깨게 되면 예. 아마도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아, 43,000원 깨면요?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한 4만 원 이하권역으로 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는 짧게 볼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길게 보셔야 돼요. 이 회사 자체는.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괜찮은 그런 상황들인데 예. 장기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소재 쪽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환경 쪽에 관련돼 있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 에코프로가. 예, 예, 예. 그러면 길게 봐야 될 길게 봐야 될 종목이에요. 예. 지금 10%를 좀 가지고 계시는데 예.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만약에 주가가 밀려서 한 38,000원, 37,000원 뭐 그 언저리에 오잖아요. 예, 예. 그럼 그때 한 10% 정도만 더 매수를 해보세요. 아,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 가격대 빠지면
예. 38,000원 밑으로 해서 조금 추가 매수를 좀 하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5만 원 언저때까지 다시 움직일 거예요. 예. 그럼 그때 추가 매수한 물량만 매도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보유하시면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 이건산업이요. 이건산업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16,500원에 네, 약 30% 정도요. 16,500원에 30% 정도의 비중입니다. 17,450원의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고점 전에 매수하셨을까요? 이후에 매수하셨을까요? 고점 이후에 음, 뭐 원자를 상승한다 해서 샀는데 그게 고점이었네요. 그러게요. 그럼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데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도 이거 단기로 보신 거잖아요. 예. 올라갔던 게 목재 가격 인상이니 뭐니 급등이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죠. 예. 근데 지금 목재 가격이 어때요? 많이 내려요. 많이 내렸죠. 네. 그럼 이 친구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서. 못 가죠.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거 됐는데 얼마 정도 가면 기다리면 될까요? 기다리는 건 모르겠어요. 너무 내려서 음. 매도할 수도 없고. 너무 내려서 매도할 수가 없다. 예. 주식이 안전자산인가요? 위험자산인가요?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이죠? 예. 그죠? 예. 원금의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럼 그런 것만큼 아버님이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대응을 할 자리대를 찾고 사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 기업은 제 개인적으로는 짧게 볼 기업은 아니에요. 네. 우선 목재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들이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주식하신 지는 경험이 얼마 안 되시죠? 예, 그럼요. 예. 요즘에 탄소 배출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이 친구가 저기 해외에 조림지를 갖고 있죠? 예, 그래서 더구나 매수를 했는데. 근데 아까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예, 그걸 글쎄 탄탄한 기업으로 생각하고 상승하니까 이제 매수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빠져서 네. 고민돼서 전화했습니다. 지금 이게 월봉 차트인데 저항이에요. 저항 자리대예요. 네. 좀 기다리세요, 아버님. 이게 30%신데 예. 이거는 기다리세요. 예, 대략 어느 정도 기다리면 회복될까요? 대략이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아버님. 네. 아직까지 이게 60일선을 지지를 해주는 게 있어서 네.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만약 60일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여름 이후에 보셔야 돼요. 가을 바람 찬바람 불 때 뭐 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일단은. 네네. 그럴 땐 그거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정고점 자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산업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길게 보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저는 2만 원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세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실 건지 투자를 하실 건지 그걸 아버님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리면 된다 그 말씀이네. 아직까지는 보유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광통신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4,100원의 비중 20%인데 자, 이 통신업종도 굉장히 좀 힘들죠. 그래도 요즘 들어서 반등 좀 나오고 있는데도 손실 꽤 큰 상황입니다.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이게 5G 쪽이랑 같이 엮여서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얘기했을 때 이게 광케이블 쪽에 있어 교체 주기가 도래됐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막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돌려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지진 않고 있는데
일단 이게 하반기에서 내년도 시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반등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선 봐야 될 부분이 한 3,700원, 3,800원? 그 자리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리대가 넘어가야 전고점 자리대 한 4,200원, 4,300원 자리대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20% 비중이시니까 지금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일단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수고해주신 정재훈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금일고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